오늘은 어제와 달리 주가가 좀 뭐라 그러죠?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 막판에 조금 회복을 했지만 결국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저께는 반대면 어저께는 훅 내려갔다가 반등. 오늘은 휙 떨어지는 모습에서 툭 떨어져서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 정도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랑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워낙 이런 장이 그 외부 변수에 내가 뭐가 급락하면 첫날 반등을 해갖고 이튿날까지 반등하면 좀 힘이 세면 좀 강한데 이튿날에 좀 약하면 아닌가봐 하면서 좀 내려가는 성격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시초가에 좀 약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무역전쟁 우려감 다시 확산됐고요. 오늘은 회복이 실패했고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결국은 1월 이후에 오늘 최대폭의 하락이 나온 날이 되겠죠. 요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때는 뭐 6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했지만 이런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미국 주식입니다 다 보시면 거기 링크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좀 더 자세한 거는 여기서 각각 찍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좀 여유가 있으시고 좀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원문까지 참조해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 그러면 가장 기폭제가 된 것은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요. 아시다시피 어저께요.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하락 출발했다 반등했던 것은 CN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결국 리오 부총리가 결국 이번에 미국에 온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계속 잘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12시부터 그러니까 그 2천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기존에 5%인가요? 10%에서 25%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이거가 이제 12월 몇 시에요? 금요일 날 0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또 참 이게 말로 하는 건데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 보면 근데 문우신 장관은 조금 이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게 협상이 잘 되면 부과 안 할 거라 얘기하니까 서로 뭐 양쪽에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죠. 여하튼 지금 병주고 약주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차이나에서 리오 부총리가 여기 올 거라고 중국에서 확인해줬다는 거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상 보면 오늘은 30 종목이 다 빠졌어요. 30개, 다우 30개가 다 빠졌어요. 오늘, 아마 프리마켓 혹시 보신 분들은 혹시 여기 보신 분 저는 안 봤지만 프리마켓에서는 디즈니가 그나마 플러스였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그래서 S&P 500은 아시다시피 11개 섹터가 있단 말이죠. 11개 섹터 오늘 다 밀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특히 많이 빠진 거가 이제 캐터필러 이런 것도 항상 대표 주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보잉도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보잉이 좀 아시죠? 보잉은 결국 이번 사태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죠? 나이지리아 항공의 그 사고했던 이때까지 더 떨어졌어요. 사실 오늘 보잉은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비중 확대해서 뉴트럴로 내렸어요. 근데 사실 보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보잉에 대해서는 뭐냐면 한국 여행객들 있잖아요. 비행기 여행자들한테 설문조 좀 물어봤더니 나 이제 737 맥스는 당분간 안 탈 거야. 웬만하면 안 타고 싶어. 이런 얘기 하니까 결국 보잉에도 악재가 계속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오늘 투자 의견 내렸거든요. 여튼 그것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중국에 대한 의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같이 떨어져 갖고 오늘 보잉은 좀 아프죠. 그죠? 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상하게 먼저 나왔는데요. 반도체 지수가 오늘 좀 떨어졌어요.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건 이렇게 되겠고,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아마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예, 뭐, 된다는 놈도 있고, 안 된다는 놈도 있고, 뭐, 폭락한다는 놈도 있고, 뭐, 무슨 소리냐 사야 될 기회가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저 자신의 마음은 있죠. 저 자신의 마음이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 하찮은 사람의 제 의견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제가 괜히 그냥 약한 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가 주식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자기가 의견을 고집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 특히 전문적인 지식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한민국 TV에 나서 줄 긋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그 내노란 사례인들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밀 시걸 교수하면 여러분들은 워낙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레밀 시걸 교수하면 뭐 와튼스쿨에서 넷노라는 뭐 경영학 교수 파이낸스 쪽의 교수인데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경우는 10에서 20% 시장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경우 10에서 20%. 근데 다만 제가 이제 타입틀부터 잡지만 저는 웬만한 거 오늘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다 읽어봤는데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레밀 시걸 교수가 10에서 20%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링크 다 걸어드렸으니까 시간 됐으면 링크까지 찍어보세요. 물론 제가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놓치는 것, 미스하는 것도 있고 제가 나름 해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원문에서 보시기를 제가 강추드리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무역 전쟁이 진짜 더 파고들면 10에서 20% 떨어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람들이 탐욕다들이 무역 전쟁이 무역 협상이 잘 될 거란 사람이 90% 확률이었는데 딱 지난 일요일 날 트럼프가 한마디 한 이후에는 그 찬스가 7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은 그렇게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새롭게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한테는 내년도 선거에서의 트럼프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경제가 좋고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 거의 100번이나 사상체 효과를 쳤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레미 시걸 교수가 한 얘기 아니라 제가 약간 더 붙여드리면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을 워낙 좋아하는 주식에 대한 중시였기 때문에 지금 3,000포인트까지 됐고 사상체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 여기를 더 찍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UBS가 또 경고에 나섰습니다. UBS도 진짜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S&P 500이 10% 하락할 거로 얘기했는데 UBS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0% 떨어졌잖아요. 12월에는 고점 대비 20% 떨어서 베어마켓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밖에 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충격이 적을 것이다. 이유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그나마 좋고 이익이 이제 다운턴에서 업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재주, 광산주, 마이닝, 그리고 이거 소재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자동차 등의 경기 민감주 하락폭이 클 거라고 UBS가 경고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죠. 워낙 안 좋게 보다가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더불어서 멜트업 가능성을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콜 옵션을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되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완전 욕먹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미국의 관세 인상,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등이 만약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이 아마 미국산 대두의 추가 수입 발표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 무역전쟁에 대한 경고는 자기네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얘기하면서 지금 안전벨트를 잘 매라 하면서 또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OE에 있는 경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랑 상관없이 CNBC에서 조사를 다 했어요. 사람들한테 IB들한테 물어봤을 때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가장 타격을 복사했다는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UBS는 결국 유통주 얘기하고 있고요. 하드라인 소프트랑 마찬가지 되겠고요. 코에는 화학주, 소재 쪽이 되겠죠. 크레딧 스위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동차 관련 경기 민감주, 니담은 반도체주, 그리고 베어드도 케미칼이니까 결국 소재주랑 경기 민감주, 유통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요.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잘 되면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다시 확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관세 민감도가 큰 유통업체들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어저께랑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예. 네. 네. 그게 바로 그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아시죠? 이거 관련된 거는 자세한 여기 클릭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예. 골드만삭스는 오늘 나름 건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애들은 안 좋은 섹터를 얘기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건 제가 여러 번 다른 편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작업을 못 해갖고 그 녹화를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저는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잘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럴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섹터는 뭐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골드만삭스는 지금 애플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애플을 안 좋게 보는 대신에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뭘 좋게 보고 있냐면 구글이라든가요,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걸 좋게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얘네는 여기 이제 영어에 그냥 파란 걸 해놨는데 너무 쉬운 영어니까. 그러니까 그 디비던드 증가하는 거 있죠. 디비던드 올리는 기업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가 로우 레이버 코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건비 비중이 작은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 섹터가 있는 거, 서비스 섹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내 비중이 높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왜 갔어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중국에 왜 갔어요? 인건비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고, 그런 서비스 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리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인 얘기인 것들이 뭐 AT&T가 됐건, 그리고 그 페이스북이 됐건 구글이 됐건 이거는 또 얘기하잖아요. AT&T 뭐 페이스북 저는 AT&T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이 더 자기네가 더 좋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오늘 같은 날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지금요. 누군지 아시죠? 제레미 군드라흐죠. 군드라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은 채권왕이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시장에 끝장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자꾸 TV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전화 걸죠. 텔레비전 한번 나와서 인터뷰하자. 그러고 이 사람도 신나서 또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드라이가 오늘 또 엄청난 얘기를 또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군드라우 같은 사람을 안 좋아해요. 저는 저보다 뭐 50만 배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지만 저는 군드라우 같은 사람 너무 겁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군드라우는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베어마켓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보복관세. 그러니까 왜 베어마켓인지도 저는 이 베어마켓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야 지금 주식시장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지금 불마켓에 다시 들어가 있고 해석에 따라서 13년째 불마켓이고 해석에 따라서는 2달 만에 다시 불마켓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베어마켓이냐고 얘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이 양반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50% 넘는다. 이건 뭐 약간 뜬당진 얘기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보복과세가 부과되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하여튼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대통령도 엄청 욕하는 겁니다. 트럼프 비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잡마켓이라든가요. 그리고 실업률 이런 거 보고 미국 경제 엄청 좋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매달 하나하나 한 번씩 나오는 지표 갖고 어떻게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가 결국 채권에 대한 문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용 리스크가 올 것이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주시한 베어마켓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걸 뜨는 사람. 이게 보면
이것도 별로 잘 안 보실 텐데 이거는 뉴욕 증권 지수가 있어요. 뉴욕 증시 지수란 게 있어요. 이게 워낙 있어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뉴욕 주식시장이 있고요. 미국에 뉴욕 스탁 마켓이 있고 나스닥이 있잖아요. 근데 뉴욕 스탁 마켓이 한 2,000개 종목 있거든요. 그걸 갖고 만든 것이 NYSE 지수가 있어요. 잘 안 쓰죠. 잘 안 쓰졌는데 이게 아까 그 이 사람 얘기가 2018년 1월에 이거였고 10월달 가격이 이 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10월달이 이 고점을 못 넘었고 또 지금 고점이 또 10월에 고점을 못 넘었다는 얘기죠. S&P는 이때 계속 높아졌잖아요. S&P는 이때 되겠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조금요. 찍고 있잖아요. 지금 찍고 있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 얘기는 반대로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을 미세하게나마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못 나왔고 여기가 여기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0% 된 다음에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돼갖고 아직 베어마켓이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는 했고 이 사람은 이 양반은 진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면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먼저 들어주시고 아마 이런 뉴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지나 어디서 이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거 싸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가장 무서운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은 허스만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이 이 사람 해치펀드 운영자인데요. 이게 허스만 예전에 이 사람도 저기요 예전에 미시간 대학에서 그 경영학 교수하던 사람인데 파이낸스 교수하다가 물론 박사죠. 교수하다가 해치펀드를 차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식시장이 60에서 65% 정도 지금부터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제가 다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찍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보면 흥미로운 영어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Run of the mill decline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run of the mill이 그냥 영어로 보면 제가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거 그냥 일상적이란 얘기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뭐 그런 표현일 겁니다. 지금 하여튼 밀이 풍차잖아요. 풍차 돌리기 풍차.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서 65%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거가 과거에 대공황 때랑 또 그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뭐 등등 얘기하면서 지금 60에서 65%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개발한 PR 지표가 있어요. PR 지표가 있는데 뭐냐면 폴라라이즈 어닝인데 이게 뭐냐 마진하게 이익일 텐데 이익 조정을 한 P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허스만 마진 어저스트 P인데 자기가 개발한 건데 제일 잘 만든다는 거예요. 주식에 평가할 때. 예, 자기가 평가할 때 제일 맞는데 이게 지금 최고점에 와 있다는 건데 최고점에. 예. 이때가 대공황 때죠. 대공황 때. 그죠? 조금 작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게 터스만이란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만든 거 마진 어저스트 P가 이게 했는데 이거가 최고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60에서 65%.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걸 찍고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셨죠? 이건 그때 신문이에요. 그때 신문. 예. 네. 이때 대공황 때 얘기입니다. 대공황 때. 예. 네. 지금 게 아니라 요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물어보면 전 몰라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걸 또 원하시는 분 계시면 또 학생분들이나 증권회사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은 공부하시면 이걸 찍고 들어가시고요. 제가 원본은 갖고 있어요. 원본은 제가 받았는데 원본을까지 이 사람이 쓰는 원본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쪽지 보내시면 제가 원본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의 원본을 원하시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 원하시면 제가 이 사람이 쓴 이거 레포트를 쓴 걸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건 지금 여기 괜히 공유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이해하실 분도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근처도 못 갑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안 된다는 사람 얘기였어요. 안 된다는 사람 얘기. 이제는 전혀 또 딴소리 하는 사람 들어야 되겠어요. 전혀 딴소리. 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리. 네, 톰리라는 사람은
예전에 JP 모건인가 있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중국계인지 한국계인지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뭐, 엄청 시장의 강세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걸 이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몇 명이서 같이 만들어갖고, 지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퀀트를 이용한 어떤 스트레티지를 하고, 이러는 거, 리서치를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개인적인 얘기 드리면 이 사람이 작년에 엄청나게 X됐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 업계에서 제일 강하게 뭘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을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 얼마, 2만 달러 갔었나요? 그러면 5만 달러, 6만 달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엄청나게 강하게 불리시하게 맞다가 좀 X됐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래갖고 X 됐는데 지금도 비트코인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양반이 멀쩡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매우 보는 사람이고요. 불과 지난주에인가요? 저도 한번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올해의 목표치를 또 올렸어요. 시장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이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은 지금 이번에 바이더 딥이에요. 시장을 하락을 위해서 사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시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의 얘기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큰 줄기는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리테일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2019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주식을 팔아갖고 채권을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헤지펀드가 넷롱, 그러니까 순 매수 포지션이 5년 내에 제일 적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 비중이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게 제가 이슈라 그랬잖아요. 주식이 늘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려도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하는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주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스트레티지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떨어져야지 요걸 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이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빨리 먼저 사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주식을 사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워낙 잘 아시는 분일 텐데요. 짐 크레이머인데 짐 크레이머가 지금 얘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거죠. 지금 왜 이런 중국과의 이런 관세 전쟁이 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는 거는 결국 숫자 2개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지지난주에 났던 GDP 성장률 3.2%랑 지난주에 났던 실업률 3.6% 이 2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좀 역설적 의미가 있냐면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3,000포인트라는 지수 죄송합니다. 3,000포인트라는 지수 그리고 지금의 경제 수준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현재 금리 수준에서 지금 조금 더 밀어붙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부분을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 짐 크레머의 말이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텀리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죠.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어찌됐건 미국의 일부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시장이 그렇게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원탑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선진국 중에선 GDP가 3.2%를 일본에 제일 높잖아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중국까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조금 더 협상이 좋은 결과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짐 크레머의 오늘 얘기는 뉴욕 전쟁에 불을 붙이게 된 넘버 2개가 있는데 바로 3.2 GDP랑 3.6의 unemployment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짐 크레머도 결국은 잘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셨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ETF 완벽 가이드 투자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셔츠를 보내드리는데요. 지난주까지 하신 분은 이번 주에 아마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는 좀 늦겠죠. 그죠? 사이즈는 100이랑 95 2개밖에 없다고 90인가?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90 원하신 분들은 거기다 게시판에 좀 쓰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강의한 거죠. 제가 강의한 건데
요번에 새로 찍은 거가 한 달 전쯤에 새로 찍은 거고, 일부는 ETF 전반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ETF가 좋은지인데, 그게 지금 당장 사갖고 한 달에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그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까지 보는 세상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날 어떤 분 벌써 말씀하셨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 그런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생각하는 제가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왜 그런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트렌드를 보는 방법,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어떻게 해서 제가 ETF를 찾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같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ETF가 그건 정말 제가 제일 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안 중요해요. 제가 어떤 ETF를 얘기했고 어떤 종목을 얘기했는지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왜 그렇게 리즈닝을 해갔는지가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강추드리고, 혹시 이거는 하고 나서 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욕을 먹을 건 안 할 것 같은데, 욕하신 분은 진짜 불평하신 분이면, 제가 서울에 가거나, 서울에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멀지 않아서. 서울에 가면 만날 때, 아니면 제가 해외에서 여기 만날 때, 저를 만나시면 제가 그만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밥 사드리고 커피를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한 거, 특히 애플 관련된 거, 그리고 구글 된 거는 꼭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도 딴 거 몇 개 만들다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만드는데, 제가 이거 시장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제가 책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라이브로 못하지만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제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저도 다 보고 하는 거죠. 레포트 찾아보고 하는 건데, 거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제가 추천했는지를 나름 제가 해석해서 설명드리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게 중요하겠어요. 전 진짜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 이미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이 했어요. 스탁피크를 너무 많이 했겠고, 또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보러 이런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욕 먹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돈도 안 되는 거.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책 쓰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주식을 얘기하든 간에 이런 별도로 할 때 보면 제가 소개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판단하시면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드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